삶이 길어지는 대신 마음은 점점 좁아진다. 우리가 기대한 노년의 삶은 따스한 햇살이 비추는 평온한 오후 같았어요. 이제는 하고 싶은 것만 하며 느긋하게 하루를 보내는 그림을 떠올렸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오후는 좀처럼 오지 않더라고요. 몸이 무겁고 병원 예약이 일상처럼 쌓여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이유 없이 지치는 날이 많아졌어요. 하루를 보내고 나면 고요함보단 허무함이, 편안함보단 막막함이 더 크게 남았죠.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 장수를 위해 그렇게 지켜온 수칙들이 정작 내 삶의 기쁨을 앗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문득 깨달았거든요. 식단을 조절하고 운동을 하고 정기 검진을 받는 그 모든 일이 나를 위한 것이라 믿었는데요. 어느 날은 그 모든 것이 부담으로 느껴지고 또 어느 날은 스스로를 질책하는 근거가 되더라고요.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이게 과연 행복인가 싶은 생각에 밤잠을 설치기도 했어요. 그렇게 조심스레 묻기 시작한 거죠. 오래 사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일까 하고요. 우리의 마음이 왜 좁아지는지 그 이유를 알고 나면 노년의 삶은 분명 조금 더 따뜻해질 수 있어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래 사는 것과 잘 사는 것은 전혀 다르다. 장수를 말할 때 우리는 보통 의학을 먼저 떠올려요. 더 좋은 병원, 더 정확한 진단, 더 강력한 약. 그렇게 하면 오래 살 수 있을 거라고 믿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수명을 늘리려고 애쓰죠. 하지만 오래 산다는 것이 곧 잘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정작 의사가 말하는 기준에 따라 완벽하게 관리된 사람도 삶의 의미를 잃고 지쳐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니까요. 장수라는 단어는 그 자체로 희망처럼 보이지만 들여다보면 꽤나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말이에요. 수명을 늘리는 일은 마치 끝이 없는 마라톤 같아서 도달해야 할 지점은 계속 멀어지고 달릴수록 지쳐요. 몸은 버텨내고 있지만 마음은 이미 진작에 넘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의사들이 수치를 조절하고 몸의 기능을 유지시키는 동안 정작 그 사람의 감정은 외면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해요. 몸만 살아있는 상태, 그것을 우리는 과연 삶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저자는 말해요. 장수를 위한 삶이란 하고 싶은 것들을 참고 먹고 싶은 것들을 참는 일이라고요. 반대로 잘 사는 삶은 하고 싶은 것을 하며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스스로의 선택을 존중받으며 살아가는 것이라고요. 이 두 가지가 같은 길이라고 착각하던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한쪽 길은 규칙의 길이고 다른 한쪽은 자유의 길이에요. 몸은 살았지만 내가 없어지는 삶과 몸은 다소 불편할지라도 내가 살아있는 삶. 그 사이에서 갈등하는 노년의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우리 사회는 여전히 건강을 유지하는 사람만이 성공적인 노년을 산다고 믿는 분위기지만 그건 너무 일차원적인 기준이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방식의 문제인데도 우리는 얼마나 오래 사는가에만 몰두해 왔던 거예요. 그 결과 먹는 즐거움조차 허락되지 않는 식단 속에 갇힌 사람들, 정기적인 운동에 스스로를 몰아붙이며 매일을 채찍질하는 사람들, 병원 진료표에 따라 움직이는 삶을 정상이라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모두가 잘 살아보겠다고 애쓰지만 그 애씀이 오히려 삶의 온기를 앗아가고 있어요. 가끔은 수명보다 하루하루의 질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 건강보다 웃음이 먼저라는 감각이 더 진실에 가까울지도 몰라요. 몸이 괜찮다고 해서 마음도 괜찮은 것은 아니니까요. 노년이란 시간은 살아있음의 흔적을 더 뚜렷하게 남기는 시간이 되어야 해요. 건강이 다소 흐트러지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것을 계속할 수 있다면 그건 분명 잘 사는 삶일 거예요. 우리는 모두 행복하게 오래 살고 싶어 하죠. 하지만 그 길이 단순히 병원과 약, 규칙적인 생활만으로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알아야 해요. 그 길엔 반드시 내가 있어야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함께 있어야 해요. 행복하게 오래 산다는 건 내 삶의 방식과 신념을 지키면서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를 지키는 사람만이 오래 사는 길에서도 끝까지 나답게 살아남을 수 있는 거죠. 고기를 먹는 이유는 배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고기에 죄책감을 느끼며 살게 되었어요. 나이가 들면 기름진 음식을 피하라는 말, 콜레스테롤은 건강의 적이라는 말, 고기는 무거운 음식이라는 인식이 너무 깊이 뿌리내려 있어서죠. 그래서 노인이 되어서는 채소를 중심으로 한 식단을 꾸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왔어요. 그렇게 익숙한 입맛마저 스스로 버리며 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고기는 해로운 것일까요? 고기를 먹는 것은 단지 칼로리와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함만은 아니에요. 그 안에는 생기를 지켜주는 어떤 본능 같은 것이 있어요. 고기에는 단순한 영양을 넘어 삶에 대한 의지가 들어 있어요. 의욕이라는 것은 쉽게 설명할 수 없지만 그것이 사라졌을 때 우리는 그저 하루를 견디는 존재가 되죠. 그 의욕을 지켜주는 것 중 하나가 고기라는 사실은 의외였지만 그 말을 들었을 때 왠지 모르게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고기에는 세로토닌을 만드는 아미노산이 가장 많이 들어있고 그 세로토닌은 우리의 감정을 조율해줘요. 무기력하고 우울한 노인들이 고기를 끊으면서 더 깊은 외로움에 빠지는 이유는 이 감정 조절의 축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몸은 점점 야위고 마음은 더 말라가고 감정은 깊은 수렁 속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고기를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간다지만 사실 동양인의 경우는 그 수치가 높을수록 몸과 마음이 더 건강해질 수 있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남성 호르몬은 급격히 줄어드는데 이 호르몬이야말로 의욕의 에너지이자 삶의 추진력이에요. 고기를 통해 이 호르몬이 보충되면 나이 들어서도 활력을 유지할 수 있고 삶의 흥미를 잃지 않게 되죠. 이건 단순히 남성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여성들도 고기 섭취를 통해 감정적으로 안정감을 되찾고 우울감에서 벗어나는 사례가 많아요. 고기를 멀리하며 생기는 결핍은 생각보다 감정과 정서에 깊이 작용해요. 그래서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단순한 포만감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의 에너지를 일깨우는 일이에요. 누군가는 말할 거예요. 노인이 무슨 고기냐고. 이제는 덜 먹고 사는 법을 익혀야 할 때라고요. 하지만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욕망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욕망을 무시하면 삶은 금세 색을 잃어요. 소화력에 문제가 없다면, 초고도 비만이 아니라면 고기는 오히려 더 많이 먹어야 할 음식이에요. 먹는 행위는 곧 살아있음의 증명이고
먹고 싶은 것을 먹는 것은 내가 나를 존중하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고기를 먹을 수 있을 때 삶은 여전히 활력을 품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고기를 먹는다는 건 단지 배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살아있게 만드는 가장 본능적인 행위인 거예요. 그 욕망 앞에서 너무 조심하지 말고 내 안의 생명력을 믿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럴 때 삶은 다시 온기를 되찾고 마음도 살결처럼 부드러워질 수 있어요. 혈압과 혈당이 높아도 괜찮다는 의외의 사실. 나이가 들수록 숫자에 민감해져요. 건강검진 결과에 찍힌 수치를 보고 안도하거나 낙담하고 때로는 공포에 질리기도 하죠. 혈압이 얼마나 높은지, 혈당 수치가 얼마나 올라갔는지, 콜레스테롤이 어느 선을 넘었는지, 그 숫자들이 마치 나의 생명력을 말해주는 것처럼 여겨져서 하나라도 기준을 넘으면 마치 내가 크게 잘못하고 있다는 느낌마저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 숫자들이 정말 절대적인 기준일까요? 우리는 평생을 따라야 하는 숫자들에 둘러싸여 살아가면서도 정작 그것이 우리 몸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의사들은 기준 수치를 넘으면 곧바로 약을 권하고 그 약을 매일같이 복용하면서 안정을 찾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 순간부터 머리는 멍해지고 의욕은 점점 사라지는 걸 경험하게 돼요. 혈압을 낮추는 약을 먹고 나서 더 피곤해지고 무기력해졌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너무도 흔하게 들려요. 그 이유는 혈압이란 것이 단순한 적이 아니라는 사실에 있어요. 심장이 세게 뛰고 있다는 건 몸이 여전히 살아있으려 애쓰고 있다는 증거일지도 몰라요. 혈압이 높은 상태가 모든 사람에게 위험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오히려 그게 최적의 상태일 수 있어요. 나이에 90을 더한 정도의 혈압까지는 괜찮다고 말하는 전문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의 숫자, 기준치 하나에 목을 메고 살아가고 있죠. 혈당 역시 마찬가지예요. 수치가 기준을 넘으면 곧바로 고혈당이라며 식단을 제한하고 달콤한 것을 끊고 기름진 것을 멀리하라고 해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정작 삶의 즐거움이 사라져요. 음식을 앞에 두고도 입맛이 없고 먹고 싶은 게 있어도 참고 점점 더 아무 것에도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상태로 빠져가죠. 무기력과 우울은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혈당이 다소 높더라도 뇌가 멍하지 않고 내가 의욕을 갖고 하루를 보낼 수 있다면 그게 더 건강한 상태일 수도 있어요. 병을 이기기 위한 수치 조절이 오히려 나를 병들게 한다면 그건 오히려 조절을 멈춰야 할 때예요. 병은 때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병이라고 믿는 순간부터 시작되기도 해요. 그리고 의학은 아직도 우리 몸의 복잡한 반응을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같은 수치라 해도 어떤 사람에게는 위험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모든 사람이 같은 기준 아래 살아가야 한다는 건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에요. 노화란 말은 단지 몸이 늙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해석하는 방식이 바뀌는 시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더 이상 숫자에만 의존해서 나를 평가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아야 해요. 지표로는 설명되지 않는 감각,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내 몸의 상태를 스스로 읽어내는 감각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어쩌면 가장 정확한 건강 상태는
병원에서 나오는 데이터가 아니라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느냐에 달려 있는지도 몰라요. 숫자가 올라가도 잘 자고, 잘 먹고, 잘 웃는다면 그건 꽤 괜찮은 하루일 수 있어요. 그 하루들이 모여 결국 내 인생이 되는 거니까요. 일하는 노인들이 가장 오래 산다. 은퇴라는 말에는 묘한 여운이 있어요. 한때는 부러움 섞인 단어로 들렸고 자유를 얻는 일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막상 그 시점에 다다르면 우리는 뜻밖의 공허함을 마주하게 돼요. 출근길 정체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아도 되지만 동시에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날 이유가 사라져버려요. 해야 할 일이 없다는 사실은 자유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존재의 무게까지 덜어가는 일이더라고요. 가장 무서운 건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일상이 단조로워지고 생각은 느려지고 몸은 점점 굳어가요. 예전에는 귀찮기만 했던 일이 지금은 그립고 그때의 긴장감이 주던 생기가 생각나죠. 일이라는 건 단순히 생계를 위한 활동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추동력이에요. 실제로 일하는 노인들의 건강이 더 좋다는 연구 결과가 많고 가장 오래 사는 지역에서는 노인의 취업률이 유난히 높아요. 그 중에서도 일본 나가노현은 주목할 만한 예예요. 과거엔 평균 수명이 낮았지만 고령자들이 지속적으로 일을 하면서 지역 전체의 건강 지표가 눈에 띄게 달라졌다고 해요. 그들은 특별한 건강식이나 운동이 아닌 일을 통해 몸과 마음을 유지했어요. 그 일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고 자신이 여전히 사회의 일부라는 감각을 잃지 않았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도 여전히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자존감이에요. 그 감정이야말로 삶의 의욕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힘이 되거든요. 나이 들어 일을 한다는 것은 단지 생산활동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건 존재의 방식이고 세상과 연결되는 끈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돈이 되는 일이 아니어도 좋아요. 취미든 봉사든 하루에 1시간이라도 집중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곧 삶을 다시 돌게 하는 엔진이 돼요. 중요한 건 지속성이고 그 지속이 내 안의 움직임을 멈추지 않게 해줘요. 할 일이 없으면 내 감정도 머물고 생각도 굳어가요. 나이 들수록 더 많이 움직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 움직임이 단순히 건강을 위한 활동을 넘어서 삶을 이어가는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가끔 일이라는 단어를 너무 무겁게 받아들이기도 해요. 하지만 그건 일터에 나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물을 주고 식사를 준비하고 누군가에게 안부를 묻는 것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에요. 정해진 시간, 정해진 할 일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일이 내 삶을 나아가게 만든다는 감각. 그게 바로 오래 살면서도 잘 사는 사람들의 비밀이에요. 일을 멈춘 순간부터 우리가 빠르게 늙기 시작한다면 그 반대도 가능한 거예요. 작은 일이더라도 그것을 꾸준히 이어간다는 건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나를 살아있게 하는 일이에요. 우울은 빛과 거리, 그리고 대화로 이겨낸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밖에서 스며드는 빛이 반가운 날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해가 떴다는 것만으로는 마음이 환해지지 않고 침대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겨우 몸을 일으켜요. 나이가 든다는 건 어쩌면 그렇게 나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조금씩 사라지는 경험인지도 몰라요.
아무 일도 없는 하루가 오히려 버거워지고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감정조차 사치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와요. 그럴 때 우리는 그저 피곤한가 보다 하고 넘기지만 그 감정의 바닥에는 느리게 스며드는 우울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고 누가 먼저 말하지 않으면 드러나지도 않는 감정. 그러나 그 감정은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가장 은밀하고 확실한 방식으로 작동해요. 그 중심엔 세로토닌이라는 이름조차 낯선, 그러나 우리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물질이 있어요. 세로토닌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감정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 물질은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특히 70대 이후에는 거의 바닥을 친다고 해요. 무기력해지고 감정이 쉽게 가라앉고 짜증이 늘어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중요한 건 이 세로토닌은 약이나 치료가 아니라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다시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 중 하나가 바로 햇빛을 받는 일이에요. 햇볕을 쬐며 천천히 걷다 보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따뜻함이 올라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인공 조명이 아닌 자연의 빛이 피부를 스치고 그 빛이 뇌로 전달되면 세로토닌이 활성화되죠. 그저 바깥으로 나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다시 조금씩 살아가는 감각을 되찾게 돼요. 또 하나는 사람을 만나는 일이에요. 대화는 생각보다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 말이나 나눠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말이 오간다는 사실 자체예요. 그 짧은 문장이 공기를 타고 흘러가며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게 해줘요. 고립감이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그 무게가 감정을 눌러앉게 만들어요. 그러니 대화는 단순한 소통 이상의 일이에요. 그건 관계라는 줄을 붙잡고 있는 일이고 세상과 연결된 자신을 확인하는 방식이에요. 거리라는 것도 있어요. 단 몇 걸음이라도 걷는다는 것은 몸의 리듬을 되살리고 생각의 방향을 환기시키는 일이에요. 우울은 가만히 있는 사람을 더 깊은 어둠으로 끌고 가지만 걷는 사람의 뒤를 따라오지는 못해요. 걷는 발걸음 하나하나가 내 안의 침묵을 깨우고 낡은 감정을 흔들어 깨워요. 그렇게 조금만 움직여도 마음의 기압은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우울을 이겨낸다는 건 거창한 일이 아니에요. 햇살 한 줌, 몇 걸음의 거리, 몇 마디의 말이 그 시작이에요.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이 세 가지는 우리 안의 어둠을 몰아내는 가장 확실한 빛이에요. 지금껏 마음이 가라앉았던 날들이 많았다면 이제는 그 마음을 살리는 습관을 하나씩 되살려야 할 때예요. 빛을 쬐고 거리를 걷고 누군가와 말을 나누는 일. 그것이 노년을 행복하게 살아내는 아주 사소하지만 분명한 방법이에요. 결국 행복하게 오래 산다는 것.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오래 사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버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의학이 발전할수록, 약이 다양해질수록 수명이 늘어나는 것은 분명한 현실이에요. 하지만 그 늘어난 시간 안에 진짜 삶이 들어있는지는 한 번쯤 스스로에게 물어야 해요. 오래 살면서도 행복하게 살 수는 없을까 하는 고민은 단순히 건강 정보를 더 많이 아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그건 삶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와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의 문제이기도 해요. 노년이 되었다는 것은 나를 얽매던 많은 의무에서 자유로워졌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 자유 안에서 우리는 욕망을 죄책감 없이 마주할 수 있어야 해요.
먹고 싶은 걸 먹고 하고 싶은 걸 하며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나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렇게 자신을 돌보는 방식은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나를 존중하는 가장 성숙한 태도예요. 누구보다 나를 잘 아는 내가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귀 기울이는 일이죠. 장수는 그런 태도 위에 있을 때 비로소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기계처럼 돌아가는 건강 루틴 속에서 내 감정은 버려지지 않았는지, 매일 마주하는 숫자와 수치들 속에 내 삶의 기쁨은 묻히지 않았는지 되돌아봐야 해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내가 나를 더 잘 알게 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 몸의 작은 신호들에도 귀를 기울이되 그것이 내 일상을 지배하지는 않게 해야 해요. 노년의 삶을 관리하려 하지 말고 누리려는 자세가 더 필요해요. 그 안에는 건강이라는 단어보다 더 깊고 풍요로운 감정들이 있어요.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느긋이 차를 마시고 마음 맞는 이와 걷는 거리 하나에도 웃음이 담겨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사랑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미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루들이 쌓여 올해라는 시간으로 이어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인생이죠. 결국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느냐가 더 본질적인 문제예요. 행복하게 오래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너무도 작아서 우리가 자주 놓쳐버리는 것들 속에 숨어 있어요. 내가 나를 믿는 마음, 내 욕망을 받아들이는 용기, 세상과 계속 연결되어 있으려는 의지. 이 세 가지가 있다면 우리는 분명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나를 위해 살아가는 방식을 다시 선택해 보면 어떨까요? 그건 늦지 않았고 어쩌면 지금이 가장 적절한 때일지도 모르니까요.